네, 4월 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정서에 대한 어떤 사이클을 보여주는 익숙한 그림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항상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하면 긍정적인 정서에 빠지고 조금 더 올라가면 흥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릴을 느끼고 고점 부근에 가게 되면 거의 이제 유포리아, 이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고점 찍고 예를 들어서 2021년 11월 상황이라고 할게요. 비트코인 69,000달러 찍고 지금 살짝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지네 걱정이 좀 되는데 더 빠져. 아니야 이제 올라갈 거야. 이 상황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이제 약간 이제 공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더 빠지면 이제 좌절을 하게 되고 이쯤에 오면 이제 패닉 상태, 공황 상태가 되는 거고 투매가 이어지고 완전히 그냥 마탱이 가는 거죠. 이 약세장. 이때가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는 FTX 사태입니다. 약세장. 마탱이가 가고 있는데 FTX가 뚫어버렸죠. 그래서 16,000달러까지 69,000달러짜리가 16,000달러까지 꼬라박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좌절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반등하니까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가면 안도하게 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잘 되겠는데 다시금 이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는 이걸 잘 지나왔습니다. 이걸 잘 지나와서 여기 어딘가에 지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어딘가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동성 자체, 우리 멘탈 자체가 이모션에 흔들려서 절대 안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감정에 흔들리는 매매를 전문용어로 이 뇌동매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랄매매. 예,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뇌동매매 하게 돼요. 감정이 휩쓸려서. 그게 이제 포모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정말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 포모 심리. 나만 다 꼬라박는 거 아니야? 이 포모 심리에 이끌려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 정서라는 게 좀 배제된 상태에서 냉정하게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에그라 크립토가 작성한 건데 색상이 또 예뻐요. 이 사람이 만드는 걸 보면.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정서가 강해지면은 이런 심리 역시 굉장히 더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을 어떤 걸 선택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미 세팅이 끝난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중간 단타 종목들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건 개인적으로 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지는 없지만 어떤 알트들을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준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 지금 생태계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 트랜잭션에 대한 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솔라나가 1등 먹었습니다. 네, 24억 개의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이 트론이에요. 4억 4,600만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고 재밌는 건 그 다음이 니어 프로토콜, BNB, 세이, 폴리곤, 인젝티브, 수이, GK싱크, 이더리움, 아비트럼, 앱토스. 얘는 모르겠어요. 리니아, 베이스, 플로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거래 디파이가 됐든 뭐가 됐든 트랜잭션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 가급적이면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밈코인 거래가 됐든 뭐가 됐든 송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래 활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이 하도 1분기 때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이 막 쌩 난리를 피면서 밈코인 열풍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솔라나 가격도 폭등하고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도 폭등하고 뭐 난리 부르스였죠.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막상 이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거의 뭐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솔라나의 어떤 트랜잭션 비중이 어마어마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뭐 트론도 사실 트론 창시자가 이제 별명이 저스틴 선이 하도 입이 좀 가볍고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저스틴 선의 어떤 별명이 아가리 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트론 생태계도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 저는 큰 관심은 없는데 이런 거 보면 거래량을 보면 상당하다. 트랜잭션 수가 상당하고 니어 프로토콜 우리가 뭐 여러 번 짚어봤지만 AI 테마와 관련해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BNB 체인은 뭐 바이낸스가 그래도 워낙 아직 상징성도 크고 BNB 코인도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저는 중간에 전량 매도를 하고 나서 역시 4848 사고팔고 사고팔은 거는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거래소 코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위험성이 조금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 BNB도 오래 들고 있지는 않은 편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엄청 올랐고 뭐 세이 훌륭한 어떤 비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고 폴리곤, 이더리움 레이어 2, 인젝티브 엄청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틀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걸로 기대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신규로 조금 진입 타점을 노리셨던 분들에게 아마 어떤 힌트를 드릴 겁니다.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가. 그래서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폭등 이후에 약간 지금 조정 국면인데 한번 차트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수이 이번 약세 조정 과정에서도 나름의 어떤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수이 이 페이스북 메타 출신의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프로젝트라서 초창기 때부터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은 프로젝트죠. 뭐 이더리움 말할 것도 없고 아비트럼, 이더리움 레이어2의 어떤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 여기에 이제 옵티미즘 같이 들어가죠. 앱토스, 뭐 플로우는 또 NFT랑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얼핏 앱토스 차트를 봤던 게 지금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앱토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간 차트랑 주간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앱토스도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앱토스도 한번 차트를 보시고 진입 여부와 진입 타이밍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차트 흐름도 괜찮은데 이렇게 트랜잭션 분기 탑 15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재밌죠.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전 진짜 솔라나가 이번 강세장에서 강세장 고점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솔라나는 진짜 진격의 솔라나가 돼버려가지고 뭐 솔라나 가지고도 솔라나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밈코인 열풍을 통한 가격 형성 이걸 기준으로 놓고 솔라나 거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궁금하긴 해요. 상당히. 특히 이제 코인스키드 같은 경우에 이게 솔라나 데일리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인데 솔라나가 지금 10월 이후에 700% 랠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곧 올타임 하이 260달러가 지금 올타임 하이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이렇게 빨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틀렸다니까 다행이다. 와 이미 700% 저도 이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저는 중간에 4848을 하다가 역시 솔라나는 이런 거는 4848 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요때쯤에 조금 수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더 빠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요때쯤에 추가 매수를 해야지 했는데 기회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잘 여기서 또 막 밈코인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불면서 이렇게까지 된 건데 어쨌든 솔라나가 진짜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알트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꽤 직접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6일 이후 700% 진짜 솔라나 좀 그래요. 이건 솔라나 주간 차트인데 차트가 예쁘죠. 딱 봐도 예쁘고 지금 지지라인 잘 확인을 해주고 있고 이번에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올타임 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260달러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간의 매물대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지 확인이 나와줘서 머지않아서 갈 것 같은데 솔라나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박스권 행보 영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봉영사님 말씀처럼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약간의 아쉬움과 미련이 남을 수는 있지만 전 사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거든요. 나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더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아. 이건 나의 판단이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그만큼의 수익을 좀 못 본 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수익은 또 본 거니까 익절은 항상 옳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참 어려워요. 알트들을 대응할 때 계속 가져가야 될 알트들과 4848을
할 만한 알트들을 구분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묵혀도 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긴 한데, 워낙 이렇게 이미 이때도 사실 이미 이때 한 30달러 다시 넘었을 때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 야 너무 많이 올랐어, 조정 나올 거야 했는데 막 조정 없이 그냥 쫙 그냥 나아가 줬었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솔라나 12시간 차트예요. 12시간 차트인데 박스권 횡보 양상이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셰르파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지금 매우 간단하다, 168달러에서 208달러 이 박스권 범위는 그냥 매수하면 돼. 이게 매집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매집 타임이고, 몇 달 동안 가격을 생각하지 마. 더 올라가는 걸 그냥 지켜만 봐.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168달러에서 208달러의 범위 자체가, 이 40달러의 차이가 어떤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장이 후들거리는, 솔라나가 208달러를 뚫어냈는데 여기까지 꼬라박았어, 이게 막 심장이 녹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박스권 횡보입니다. 12시간 차트를 보니까 박스권 안에서 지지받으면서 잘 가고 있구나. 이거는 지금 매직 구간, 새로운 매직 구간, 새로운 고점 260달러 고점 돌파해 놓고, 거기서 또 어느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하락 횡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일간 차트, 주간 차트, 12시간 차트 이렇게 다른 관점을 통해서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물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오르내림이 박스권에서 추가로 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지금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 소폭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막무가내로 막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제가 알트 얘기를 하면은 막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큰일 나요. 이게 공부에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리서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면 뭐예요. 비트코인이 너무 좋아. 그런데 비트코인 69,000달러에 진입한 사람들, 2021년 11월에 68,000달러에 진입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바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박스권 저점을 잘 노려보고 그걸 공부를 하고 차트도 어느 정도 좀 볼 줄 알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막연하게 방송에서 뭐 어떤 유튜버나 어떤 블로거가, 어떤 트위터리언이 언급했다라고 매수를 한다? 진짜 위험합니다. 그건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딱 보시고, 예를 들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 딱 보시고 스터디를 하셔야죠.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초보자분들, 이번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좀 경험치기 있으신 분들이어서 사실 필요 없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크리스 버니케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솔라나는 BNB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번 강세 주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가 함께 할 것이다. 3대장이 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전체 대장,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대장, 솔라나 알트코인 거의 대장. 그러니까 거의 이더리움급이에요. 이제 BNB는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평가가. 근데 BNB를 제낀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테더인데, 테더 스테이블 코인 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기에도 괜찮고, 중간중간 변동성은 말 그대로 변동성이라고 바라보면서 기회로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솔라나는 솔라나다. 물론 그런데 우려점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래량이 민코인 열풍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렇게 아주 나이스한 어떤 생태계 확장이라고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개인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주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건 이더리움, 알트 대장 이더리움 4시간 차트입니다. 누가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더리움이 3200달러 위에 있으면 강세, 3200달러 밑에 빠지면 약세. 그냥 이것만 바라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3300달러 위에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을 지지받아주면 더 땡큐. 그런데 3200달러 위에서만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다시 말해서 3000달러까지만 안 가주면 일단 강세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 뭐 이런 맥락이 깔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더리움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 통해서 과거 상황을 보면 삼각 패턴 저항을 잘 뚫어내고 빵 하고 올라가는데 빵 하고 꼬라 박았죠. 그런데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 성공 이후에 급격한 폭등. 근데 이번도 보면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빵 하고 올라가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꼬라 박았는데 지지세가 확인되고 있어요. 간다,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직전 지지라인, 저항라인에서 지지라인으로 전환된 그 지지라인에 있어서 얼마나 지지를 완전하게 받아줄 것인가. 그런데 지지까지 받고 지금 한 번 더 빵 했잖아요. 그리고 난 살짝 꼬라박았는데, 이건 사실 꼬라박았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죠. 꼬라박는다라는 것은 한 요 정도? 진짜 몇 달에 걸쳐서 와 진짜 이것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막 어마어마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게 이제 진짜 꼬라박는 거고, 이런 거 살짝 돌정. 그래봤자 한 달짜리잖아 이거 지금. 그래서 이 정도기 때문에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지고 바라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들도 포착이 되고 있다. 이더리움. 일단 이더리움이 적극적으로 잘 움직여줘야 의미 있는 알트 랠리가 펼쳐질 수 있고, 여기서 알트 랠리를 하면 알트 순환매, 이른바 알트 시즌의 본격화. 첫 번째 타자가 이제 이더리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급, 그리고 나서 이제 라지캡, 미들캡, 로우캡, 밈코인까지 오게 될 텐데, 그런 알트 시즌의 양상이 머지않아서 도래할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가다가 꼬라박는 차트가 아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4%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빠질 경우에 어디까지? 45% 밑으로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알트 중심의 시장이 될 거예요. 한 35%에서 40% 수준이 되면 거의 뭐 뭐랄까, 알트들이 조금 미쳐 날뛰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차트적으로 지금 이 쐐기 패턴이 이거 꼬라 박겠는데 한번 도미넌스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를 거치고 나면서부터 올해 하반기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알트 시즌이 의미 있게 등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기존의 반감기 패턴을 대입시키면 올해 한 8월 전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랠리를 벌일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알트들이 펌핑을 해주면서 의미 있는 알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캡틴 파이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알트 시즌은 아직 오지 않았다. 5월 이후,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시작이 될 거야. 인내심을 가지고 홀딩해야 된다. 얼리 셀러는 후회하게 될 거야. 포모에 매수하고 포모에 매도하고 이런 건 피해야 되고, 항상 하락장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무서워서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잖아요. 그게 이제 포모 매수와 포모 매도인 건데, 통상적으로는 꼬라 박았을 때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면 그때 팔아야지 수익이 나오는 건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꼬라 박았을 때 매수한다, 더 꼬라 박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분할 매수한다, 뭐 이런 생각과 전략과 행동, 이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캡틴 파이빅은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또 이런 얘기,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높은 레버리지로 플레이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 채널에도 이제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 거래는 조금 이렇게 쳐다도 안 보는 입장이거든요. 위험하잖아요. 투자를 조금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선물 투자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이 시장의 경험칙과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순간순간 예민하게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실 줄 아는 분들, 뭐 요 정도, 내가 요 정도 된다라는 분들만 선물 거래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선물 거래 영역은 진짜 엄청 예민하고 빡세기 때문에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캡틴 파이빅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